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주축국이 일으키고 이에 연합국이 맞서면서 1945년까지 이어진 두 번째로 일어난 세계대전으로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자 최대의 전쟁로 평가된다.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를 모두 합하여 약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민국가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들어낸 전쟁이기도 하며 세계 패권의 중심이 서유럽에서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간 계기이기도 하다. 20세기 중반까지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제국은 이 시기부터 하락세에 들어가게 된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과학적 변화도 컸으며 근대를 무덤으로 보내버린 대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수많은 국가의 정치 제자나 정책이 바뀌었고 나라나 정권이 멸망하거나 재탄생하기도 하였다. 독일 제3제국,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은 나라가 연합국한테 점령당한 뒤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지의 국가들도 엄청난 국가의 변화, 정권 변화를 겪었으며 중국도 중일전쟁을 통해 세력을 키운 마오쩌둥에게 주도권이 넘어간다. 남북한의 독립도 2차 세계대전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했다. 유럽 일대로 전쟁 영역이 국한된 제1차 세계대전과 달리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전장이 되었다.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 오세아니아의 국가가 개입하였고 아메리카 대륙도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는 해안가나 주요 항로가 주축국 잠수함들의 게릴라전에 시달렸다. 이 세계대전을 끝으로 대영제국은 완전히 몰락했으며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가 본격화되었다. 주축국의 공격적인 팽창주의 및 파시즘 이데올로기에 따른 국가주도의 집단 학살로 인해 소련을 제외하면 연합국과 주축국 사이 선악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는 전쟁이란 점도 특기할 만하다. 때문에 역사적 현상의 양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역사학계에서조차 일체의 수정주의가 금기시되는 몇 안 되는 대상이 바로 주축국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전후 유엔이 설립되었으며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운동이 대두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1948년 유엔 주도하에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오늘날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기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실전 투입된 전쟁이기도 하다. 시작은 역시 독일이다. 독일은 라인란트 재무장, 오스트리아 병합, 위넨 협정,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에 대해 주변국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프랑스 내각은 히틀러가 다음에 움직일 때 그를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3월 17일에 영국 수상인 체인벌리는 만약 나치 독일이 작은 나라에 공격을 가한다면 영국은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리라고 히틀러가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개 선언을 했다. 마침내 1939년 9월 1일 독일 크릭스마리네의 전함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의 11인치 함포가 불을 뿜으면서 폴란드 침공이 시작되었고 이에 폴란드와 상호방 위조약을 맺은 영국,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선전포고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올랐다. 주축국 이탈리아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적국이며 동맹국 중 한 나라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상대로 오스트리아에 맞설만한 해군력과 끈기로 나름대로 전과를 쌓았고 오스트리아가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된 결정적 계기도 이탈리아 방면의 전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선전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잦은 패배로 전과가 무시를 당했으니 이탈리아의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던 것을 발판 삼아 더욱 제국주의에 박차를 가하고 식민지 확장을 위해 국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대공황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채 경제 불황에 들어서게 되고 전후 독일과 유사하게 강대국들의 보호주의 무역 때문에 수출이 막히고 더 이상 파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그것을 침략 전쟁으로 대신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2년 뒤에 벌어진
만주 사변 이후 만주에 괴뢰국을 세우고 중국 본토 침공 준비에 들어간다. 6년 후 중일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러시아나 견제해주길 바랬던 미국과 영국은 뜬금없이 중국을 침략한 일본에게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것이 결국 진주만 습격으로 이어져 태평양 전쟁의 발단이 되고 만 것이다. 독일은 별별 수를 다 쓰며 무대포로 나오는 동안 수없이 충분히 견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피해만 두려워하던 영국, 프랑스, 폴란드, 소련은 서로의 눈치만 보느라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심지어 폴란드와 소련은 독일과 불가침까지 맺어버리며 더더욱 독일이 배째고 무대포로 가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만들었다. 어쩔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주권국을 주권국이 먹어치우는 것을 막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협조하고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인해 우려하던 사태를 낳고, 오판으로 인해 공포가 부풀려져서 적극적인 대응은 한 번 해보지도 못했다. 엉뚱하게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벌인 행적들은 전부 더 큰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정말로 세계 외교사에서 가장 처참한 부분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도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며 주축국의 패전으로 인해 전쟁 보상금까지 내게 되어지는 역대 최악의 전쟁이다.